새해 계획한 일들 다들 실천하고 계시나요? 계획을 세울 땐 시간도 많은 것 같고 올해 안에 꼭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차일피일 미루곤 하죠. 저는 뒤늦게 꿈을 이룬 케이스예요. 사람이 맘만 먹으면 못 이룰 게 없다는 말에 완전 동의합니다. 사실 좀 힘든 삶을 살았었는데요. 여러분들 힘내서 계획한 것들 실천해 보시라고 제가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저는 30대 여성이에요. 제 성공 이야기를 할 때 동서년을 뺄 수 없는데요. 동서년 욕 좀 할게요. 저는 20대 초반에 9살 차이 나는 남편과 결혼하고 십수년째 잘 살고 있었어요. 늦게 결혼한 서방님과 동서는 작년 추석에 처음 명절을 같이 보내게 되었어요. 서방님은 작년 봄에 결혼을 했었고 그의 추석이 그들의 첫 명절이었지요. 저는 원래 해오던 대로 명절 첫날에 시댁에 와서 어머님이 사놓은 재료들을 조합해서 전도 부치고 재워진 갈비도 굽고 하며 음식을 만들었어요. 남편과 시아버님도 재료를 다듬고 부족한 것들 사오고 틈틈이 청소와 정리를 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밥상을 차려내고 있었죠. 제사가 없는 집이라 간단히 먹어도 되지만 저희 시댁은 명절 분위기가 나게끔 음식을 하는 편이에요. 어차피 저희도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런 날 아니면 명절 음식 먹기도 힘들고요. 또 애들한테는 명절이 뭐 하는 날인지도 확실히 알려줄 수 있으니까요. 또 명절에 밖에 나가면 다들 아시겠지만 식당들 문 닫아서 한 끼 먹기도 힘들잖아요. 오순도순 앉아서 젖 만들고 설에는 만두 만들어서 해먹는 게 저는 재밌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저희 보고 다른 집처럼 긴 연휴에 해외여행도 가고 아니면 각자의 집에서 푹 쉬라며 안 와도 된다고 했지만요. 그래도 명절은 북적북적한 게 좋은 거잖아요. 어머님 살아계실 때는 한평생 이렇게 밥해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제 뜻에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첫 명절을 맞는 서방님과 동서는 그날 일부러 늦게 오라고 했습니다. 배려심 많은 저희 어머님은 앞으로 명절은 안 와도 되는데 결혼하고 첫 명절이니까 차려놓은 밥 먹으라고 서방님 저녁 먹을 때 오라고 했어요. 서방님과 동서는 그날 시간 맞춰서 도착을 했는데요. 준비가 다 되었고 음식들을 상으로 나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음식을 그릇에 담으면 아버님, 제 남편, 서방님이 거실에 있는 상에 날라요. 어머님은 설거지를 하며 뒷정리에 한창이셨고요. 다들 일어나서 접시들을 상으로 나르고 있는데 동서가 멀뚱멀뚱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동서, 시댁에서의 명절은 처음이지? 우린 이렇게 해 먹어. 이것 좀 상에다 놓아줄래?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저는 전이 담긴 접시를 동서한테 내밀었어요. 그런데요, 동서가 표정을 찡그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제가 오늘 입고 온 옷이 이래서 일을 못하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런 옷 안 입고 오는 건데요. 보니까 새하얀 니트에 밝은색 치마를 입고 왔더군요. 어떤 마음으로 저런 옷을 입고 온 줄 알겠어요. 딱 보니 오늘 나는 절대 일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저렇게 입고 온 것 같더라고요. 옷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솔직히 기분이 팍 상해졌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부드럽게 동서한테 말을 했어요. 저도 처음 만난 동서와 감정 상하며 지내기 싫었거든요. 이건 전이라 묻을 것도 없어. 그럼 밥도 안 먹으려고 조심히 나르면 되지. 자, 이거 가운데에 놔줘. 어디 건방지게 온 가족이 다 같이 밥상을 차리는데 지 혼자 일을 안 합니까? 어머님, 아버님까지 다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일을 부리는 사람도 없고요. 다 같이 먹을 밥상을 다 같이 차려서 먹는 것뿐인데 자기는 거기에 숟가락만 얹겠다는 거잖아요. 지가 무슨 공주입니까? 이 정도 일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의 없는 행동을 하는지 기분이 팍 상하긴 했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시를 나르라고 하니 자기 남편을 째려보대요. 눈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서방님이 저한테 살갑게 굴더라고요. 형수님, 제가 더 많이 나를게요. 이거 가운데에 놔둬요? 갈비는 그 옆에 놓으면 되죠. 괜히 서방님이 눈치를 보며 이리저리 뛰었어요.
동서가 시댁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아유, 서방님, 누가 보면 제가 굳은 일 시키는 형님인 줄 알겠어요. 왜 사람 오해 사게 만들어요? 동서, 옷에 튈까봐 그러는 거면 저기 소파에 가서 앉아 있어. 아, 형님, 죄송해요. 제가 명절은 또 처음이라 생각 없이 옷을 이런 걸 입고 왔네요. 죄송해요. 정말 얄미웠습니다. 의도해놓고 죄송하다니요? 말만 저런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서방님도 자기네 집 식구들이 명절에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었을 텐데 자기 와이프가 저런 생각 없는 행동을 하는데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말해줬는데도 저런 식으로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지만 서방님까지 미워졌던 순간이었어요. 아무튼 동서 빼고 모든 사람들이 합세해 상을 다 차렸고요. 모두가 밥상 앞에 빙 둘러앉았습니다. 동서는 시아버님 바로 옆에 앉더라고요. 아버님이 밥을 드실 때마다 밥 위에 계속 반찬을 놓아드리며 시키지도 않은 수발을 들고 있었어요. 또한 이야기를 이끌어가며 아버님과 말동무를 해주고 있었죠. 동서가 대화를 잘 이어가더라고요. 아버님 말에 맞장구도 많이 쳐주고요. 아버님도 재밌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막내 며느리가 말을 잘하는구나. 애교도 많고. 덕분에 집안 분위기가 밝아진 것 같아. 아버님이랑 함께 얘기하니까 말이 술술 나오는 것 같아요. 역시 같은 직군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말이 정말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버님? 아버님은 판사셨어요. 정년 퇴임을 하시고 변호사 생활을 잠깐 하시다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은퇴하셨고요. 동서는 검사였다가 이번에 변호사 사무실 개원한다고 그만둔 상태예요. 서방님은 유명한 로펌 변호사이고요. 직업이 다들 법 쪽이라 통하는 무언가가 있겠죠. 그걸 콕 집어서 말하는 동서의 인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말에 뉘앙스가 있잖아요. 전 그때 다 같은 가족임에도 마치 동서는 아버님한테 줄을 서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님도 기가 찼나 봐요. 예, 네 시아버지 혼자 밥 드실 수 있어. 아이, 반찬 그만 올려주고 넘어거라. 새아가는 밥을 하나도 안 먹었네. 네, 열심히 먹을게요. 어머님 반찬들 너무 맛있어요. 특히 이 갈비, 이거는 밖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집에 갈 때 저희도 좀 싸주세요. 이건 네 형님이 했어. 정말 맛있지? 큰애가 요리 솜씨가 뛰어나. 너희들 집에서 밥도 종종 먹니? 오늘 음식 많이 했으니까 좀 싸가고 내년부터 올 거면 미리 와서 너희도 음식하는 거 도와라. 안 올 거면 너희들 것은 안 할 테니까 미리미리 얘기하고. 알았지? 그래야 공평하지. 어머님도 그날 동서한테 뭔가 기분이 상하셨는지 말에 뾰족한 가시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정말로 공정하신 분인데요. 동서가 갈비가 맛있다면서 시어머니 칭찬을 제가 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공짜는 없다는 말을 저렇게 딱 해주시니 제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동서한테 그렇게 말하곤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요. 눈을 찡긋하면서 무언가 신호를 보내셨어요. 저는 그 눈빛을 어때? 나쁜 거 내가 혼내줬으니 너 마음 풀어.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동서의 말과 행동을 봐줄만 했습니다. 온 가족이 밥을 먹고 또 같이 치우는데요. 동서는 또다시 엉덩이가 무거워진 건지 뭔지 이번에도 시아버지를 잡고 늘어지더군요. 아버님, 판사 시절에 판결했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 검사 그만두고 변호사 할 텐데 좀 걱정이에요. 사람이 원래 아는 걸 다시 풀면 새로운 풀이 과정을 찾을 수도 있거든. 아는 법전도 다시 읽어보면 여러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아버님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신지 방법이나 팁 좀 알려주세요. 동서는 시아버지 옆에 착 달라붙어서 밥상 치우는 것을 거들 생각을 안 하더군요. 그때 어머님이 나섰어요. 여보, 거기 있는 상 좀 접어줘. 얘 작은 애야. 상 접어야 하니까 여기 행주 가져가서 상 좀 닦아줄래? 얼른 치워야지 다른 걸 할 수 있으니까. 어머님이 다정하게 웃으면서 말하셨고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치우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요? 행주요?
네, 행주 어디 있어요? 물티슈로 닦으면 안 될까요? 비닐 장갑도 하나 주세요. 제가 네일아트해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서요. 그래? 그럼 작은 애는 뭐 할래? 나는 아들 며느리 차별 안 해. 우리 애들 어렸을 때도 집안일 분담해서 했고 결혼해서 큰 애도 이렇게 나서서 하잖니? 다른 집처럼 자기 자식만 아끼고 그러지 않아. 그건 알지? 그럼요. 저도 알죠. 어머님 정말 요즘 세상에 없는 현명하고 깨어있는 분이세요. 제가 어머님 며느리라는 게 너무 좋아요. 동서는 정말 꼴사납게 비닐 장갑에 손을 끼고요. 행주를 한번 빨아서 꾹 짜더니 먹었던 밥상을 닦았습니다. 아버님은 동서가 닦은 상을 바로 접어서 수납을 했고요. 우리 모두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치우니까 너무 보기 좋다. 화목하고 누구 하나 불평할 일 없이 공평하고 너무 좋지 않니? 네, 어머님. 저도 많이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는 만큼 저도 잘 해내겠습니다. 동서는 정말 말을 뻔지르르 잘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동서는 지가 썼던 행주를 설거지하고 있는 제 손등에 휙 던지더군요. 형님, 행주 좀 부탁해요. 전 이런 빨래 못해서요. 이런 건 형님이 좀 빨아줘요. 자꾸 동서는 잔잔바리하게 저를 자극시켰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큰 소리를 내면 집안에 분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멀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먹을 밥을 짓고 다 같이 먹고 치운 후 과일을 깎아온 가족이 둘러앉았어요. 동서는 가족들 선물을 사왔다고 하면서 미리 준비한 것들을 꺼내왔어요. 아버님, 요즘에 이런 스타일이 세련된 할아버지 룩이라고 하던데요. 아버님 외모는 아직 할아버지라고 하기에는 좀 이르지만 조카들도 있으니까 요즘 유행하는 이런 옷 어떠세요? 색은 잘 어울리시는데요? 그래? 요즘 세련된 할아버지는 이런 옷을 입는다고? 허허허. 우리 작은 며느리가 내 패션에도 신경을 써주니 내가 참 든든하네. 그리고 어머님은 짜잔, 최신상 가방이에요. 요즘 이 가방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요. 저도 줄 서서 간신히 2개 잡았어요. 제 것과 세트예요. 어머, 그러니? 이게 최신상 명품 가방이라는 거지? 아유, 세상에. 이거 꽤 비싸겠다. 너는 안목도 좋다. 네 시아버지 이런 옷 생애 처음 입어봐. 나도 명품 가방이라곤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이 사람과 싸웠거든. 그때 내 화 풀어준다고 사주곤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사줬어. 얘 둘째야, 내가 좋은 날에만 메고 다닐게.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님. 막 쓰세요. 자식 잘 키운 대가예요. 돈 잘 버는 자식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아끼고 사세요? 그리고 형님 선물도 준비했어요. 어머, 나까지? 나는 선물 준비 못했는데. 립스틱이네? 동서 고마워. 저는 정말 동서의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저에게 했던 만행들이 그깟 선물로 다 잊힐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저를 위해 선물을 준비해 왔으니 고마운 건 고맙다고 표현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요,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형님, 누구한테 선물을 할 때는요, 이렇게 정품, 명품을 사야 하는 거예요. 짝퉁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형님도 벌 만큼 벌잖아요. 대기업 다닌다면서요? 뭐라고 동서?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짝퉁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지? 형님이 어머님께 예전에 선물했다던 그 명품 지갑 말하는 거예요. 딱 보니 A급, S급도 안 되는 그냥 짝퉁이던데. 그런 거 선물해 주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요? 잊고 있었어요. 제가 어머님께 선물해 드렸던 그 지갑을요. 동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동서가 결혼할 때에는 상견례를 각자 부모님만 모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서의 모습은 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어머님과 제가 일이 있어서 백화점에 갔을 때 그때 서방님과 동서를 거기서 마주쳤습니다. 둘은 결혼 준비로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었대요. 어머, 어떻게 너희를 여기서 마주치니?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보니까 더 반갑다. 안녕하세요. 처음 뵐게요. 저는 서방님의 형의 와이프예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유, 정말 너무 예쁘네요.
아, 감사합니다. 어머님과 형님이 여기 오시는 줄 알았다면 저도 연락해서 같이 오는 건데요.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인데 아직 식사 전이시면 같이 점심이나 먹을까요? 동서와 서방님을 백화점에서 우연히 만났을 땐 반가운 마음이 컸고요. 서방님 주도하에 다 같이 밥을 먹게 되었어요. 정갈한 한정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는 어머님이 밥을 사시겠다고 지갑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계산을 하는데요. 어머님, 지갑이 왜 이래요? 아, 이거 너무 대놓고 짝퉁 아니에요? 이런 게 한동안 애들 사이에서 유행하긴 했는데 어머님이 왜 이런 짝퉁을 가지고 다니세요? 아, 어때? 예쁘지? 이거 우리 첫째 며느리가 나한테 처음 사준 지갑이야. 우리 둘이 커플로 하나씩 맞췄다. 내가 소중하게 십수년째 잘 쓰고 있지. 내 분신과도 같은 물건이니까 우리 지갑 듣는 데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렴. 얘 상처받아. 무엇보다 소중한 내 물건이라니까. 어머님은 장난스럽게 지갑이 듣는다고 무시하는 발언하지 말라고 유쾌하게 받아치셨어요. 사실 제가 선물해준 지갑이 너무 작게 느껴지곤 했는데 어머님 위트 덕분에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동서가 어머님 말이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비웃으면서 웃는 게 아니겠어요? 네? 아우, 이런 짝퉁을 형님이 사주셨다고요? 진짜요? 아니, 이런 짝퉁을 시어머니께 사준다니. 아, 정말 너무하네요. 동서는 정말 재수없게 웃어댔어요. 서방님도 그런 동서가 민망한지 귀까지 빨개졌고요. 동서 입을 막고서 자리를 먼저 피했습니다. 저라고 그런 지갑을 시어머님께 사드리고 싶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런 지갑을 어머님께 사드린 이유는요.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어요. 부모님이 아파서 제대로 일을 못하신 게 가난으로 이어졌습니다. 빚이 많았고 병원비도 밀려 있었어요. 동생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 돈을 빨리 벌어야만 했어요. 고등학교 진학부터 상고로 가서 취업을 준비했고요. 학창 시절 내내 여러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여러 가지 재주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취업을 바로 할 수 있었어요. 성적도 좋고 선생님들께 성실함을 인정받아 선생님의 추천으로 대기업 고졸 전형에 입사 지원을 할 수 있었어요. 입사 준비를 철저하게 하여 운 좋게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졸업 전인 20살 1월이었는데 교복 입고 일하러 가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입사하고 난 후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당시 중견기업 부장이었어요. 업무상 자주 전화했어야 했고 종종 회의 때 만날 수 있었던 거래처 부장님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2년 정도 본 후에 고백을 해왔어요. 그때 제 나이가 22살, 남편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저기 미연 씨,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입사할 때부터 미연 씨한테 눈이 갔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나도 많이 고민했어. 괜히 목소리 더 듣고 싶어서 업무차 전화하는 척한 적이 많았는데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거든. 우리 연애해보는 게 어때? 부장님, 저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집안 사정상 제가 일 말고 다른 것에 신경 쓸 경황이 없어요. 마음은 저도 부장님과 같아요. 하지만 제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편의 첫 고백에 저는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서야 빚을 겨우 갚기 시작했는데 제가 한눈 팔 정신이 어딨나요? 게다가 계약직으로 입사를 한 터라 그 해가 정규직 심사가 있는 해였거든요. 더더욱이 일에 집중해야 할 때였었죠. 그런데요, 저희 남편이 제 사정을 다 듣고는 저에게 더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사귀는 건 나중에 사귀더라도 정규직 심사 때 필요한 면접을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나서줬고요. 그 덕에 정규직에 합격했습니다. 그 이후 남편과 사귀게 되었고요. 남편이 고백한 지 6개월이 지난 그해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 먹어보는 음식도 많이 먹었었고요. 처음 가보는 곳도 많았고요. 전 특히 바다를 좋아하는데 남편과 연애를 할 때 바다를 정말 많이 갔어요. 그런데요, 그 행복은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사귄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건설 일용직 일을 하시던 아빠는 또 부상을 당해 수술을 해야 했고요. 엄마의 지병이 악화되어 입원을 해야 했었어요. 정훈 씨, 우리 사귀면서 나 정말 행복했어. 생전 처음 보는 것들, 처음 먹어보는 것들, 그런 거 경험하면서 정말 행복했던 시간들밖에 없던 것 같아. 정훈 씨를 너무 사랑하고 나도 이 행복 계속 이어가고 싶지만 우리 아빠 엄마 아파서 두 분 돌봐드려야 하고 그러려면 돈이 턱없이 부족해서 알바라도 더 뛰어야 할 판이야. 나 혼자 이렇게 행복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리고 새하얀 당신의 인생에 나의 어두운 운명을 뒤덮게 하고 싶지 않아. 우리 헤어지자.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건 안 돼. 우리가 헤어지는 게 말이 돼? 나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내가 그만한 각오도 안 하고 당신 만난 줄 알아? 헤어지기는 왜 헤어져? 우리 둘이 잘 헤쳐나가면 되지. 제 삶이 버거워서 그 당시 헤어지자고 했었네요. 저는 좀 독한 면이 있어서 그때 남편과 헤어지려고 마음을 잡았어요. 그런데 울며불며 매달리며 저를 붙잡는 남편이었고요. 남편이 병원비나 동생 학원비나 다 대준다고 했지만 저는 싫었습니다. 제가 계속 헤어지자고 하니 남편이 심리적으로 힘들었는지 집안에서도 다 티가 났나 봐요. 집에서 저와 헤어지는 걸 괴로워했나 봅니다. 저희가 연애할 때 지금의 시어머니를 몇 번 만났던 적이 있는데 그때 어머님이 저희 둘을 불러놓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너희 둘 사귄 건 짧지만 서로에게 향하는 마음이 진지하고 깊다는 걸 나는 느낄 수 있었어. 지금 미연이가 많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서 이별을 한 상황인 것 같은데 미연아, 고통은 나누면 감소되는 거야. 그걸 좀 정훈이에게 나누는 건 무리일까? 어머님, 걱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힘든 게 익숙할 정도로 많은 부담을 갖고 살았어요. 근래에 정훈 씨를 만나서 데이트했던 시간들이 저에게는 정말로 잊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있는 법이잖아요. 연애는 저에게 사치예요.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그런 부담감을 줄 수 없고요. 남자친구한테 그런 부담을 줄 수 없다면, 그러면 남편은 어떠니? 너희 결혼하는 건 어때? 남편과는 모든 걸 다 나눌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도 사돈을 도울 수도 있는 거고. 정훈이는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하고 미연이도 마음은 너무 사랑하지만 사정상 헤어져야 한다고 하니까 결혼을 하면 그 부분이 해결될 것 같은데 어떠니? 그때 결혼이라는 말이 가슴에 확 박히게 되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인데 결혼이라는 말만 들어도 참 든든해지더군요. 그때 결혼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정말 많이 힘들었나 봐요. 제가 고통을 잘 참고 잘 컨트롤하며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차라리 결혼을 해서 힘든 제 삶을 좀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 남편은 나이가 꽤 찼잖아요. 결혼 정년기이니 결혼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테고 그 당시 저에게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또 다른 가족이 생긴다는 것이 이렇게 든든한 건지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아프신 탓에 상견례는 생략했고요. 시부모님이 저희 부모님 병원을 찾아와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사돈, 이렇게 찾아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 큰딸 고생만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희 딸을 품어주고 보듬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미연이에게 받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과분한 집에 저희 아들을 장가 보내게 되어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저 부족한 저희 아들을 좋게 봐주시고 사위로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효도를 다하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옆에서 잘 지도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과분한 건 저희지요. 정말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저희 집처럼 보잘것없는 집에 귀한 아들을 결혼시켜도 괜찮으시겠어요? 판사셨다면서요. 좋은 혼처가 많이 들어왔을 텐데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실까 그게 걱정이죠. 우리 아들이 미연이를 많이 좋아합니다. 제가 보기엔 미연이보다 우리 아들이 더 미연이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녀가 결혼할 때 그게 더 좋다고 하고요. 결혼할 이유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조건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좋은 혼처는 두 사람의 마음이 잘 통하는 사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만한 혼처는 없죠. 게다가 나이도 어리고 속이 꽉 찬 미연이가 우리 아들을 품어줄지 말지는 미연이 결정에 달려있는 건데 이렇게 받아줘서 저희는 정말 고마울 따름입니다. 직업이나 재산은 저희한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행복한 거, 그게 부모가 제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아빠는 시아버지의 말에 눈물까지 흘리며 고마워하셨어요. 제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전생에 무슨 덕을 많이 쌓아서 이런 시집과 남편을 만났나? 나는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저희 시부모님이 정말 따뜻하시고 소박하신 분들이세요. 그렇게 큰일을 하셨는데 바라는 건 정말 소소한 것들이에요. 말씀도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시는지. 제가 시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위로를 받고 어리광을 부리고 싶어질 정도예요. 정말 친부모와 다름없을 정도로 저를 많이 아껴주시는 분들입니다. 저에게 정말 딸처럼 대해주셨고요. 결혼하면서 예단과 예물 그런 걸 모두 생략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결혼하는 새색 씨가 인사드릴 곳도 많으니 번듯한 옷을 사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옷이며 신발이며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주셨어요. 그리곤 백화점 밖으로 나와서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파는 떡볶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렇게 받기만 해서 어떡해요. 어머님께 받은 게 많은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고 너무 죄송해요. 괜찮아. 나는 무력도 없고 식욕도 별로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한 가지 사면 오래 쓰고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게 먹어. 이런 떡볶이도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네가 떡볶이 샀잖니? 그럼 된 거지. 아이, 떡볶이로 퉁치기에는 오늘 너무 많이 샀어요. 혹시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제가 성의는 하고 싶은데요. 그러자 어머님은 떡볶이 포장마차 옆에 있는 리어카를 쓱 훑어보시더니 거기서 지갑 하나를 고르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면 나 이거 하나 사주라. 내가 지갑이 없어서 동전 지갑에 지폐며 동전이며 카드며 다 갖고 다니잖니. 생각해보니까 이런 지갑이 필요해. 아유, 어머님, 그럼 백화점에 들어가서 사요. 제가 이참에 좋은 거 사드릴게요. 백화점이 바로 앞인데, 왜 여기서 사세요? 브랜드는 다 필요 없어. 그저 튼튼하고 내가 만족스러운 디자인 사면 되는 거지. 가성비 있고 얼마나 좋니? 너는 지갑 안 필요해? 저도 어머님께 좋은 거 사주고 싶은데요. 저도 어머님께 보답해드리고 싶어요. 보답은 무슨? 내가 너한테 빚진 거 갖고 있는 건데 나보고 또 빚을 지라고? 아유, 그거는 싫다. 저기요, 이 지갑 얼마예요? 이 아가씨가 돈 낼 겁니다. 이 아가씨한테 돈 받으세요. 그때 그 지갑이 한 개에 2만 원이었는데 그때 하나씩 사서 나눠 갖게 된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23살, 남편이 32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연 있는 시어머니의 지갑을 보고 동서가 비웃은 거예요. 어머님과 저의 둘만의 추억이 있는 지갑이라 저도 바꾸지 않고 가지고 있는데요. 그저 동서가 모르는 거니까 넘어가려고 해도 그 비웃음이 너무도 껄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연을 동서한테 말하기도 싫더라고요. 제가 뭐하러 겉모습만으로 평가하는 저런 사람한테 제 진지한 속을 다 밝히면서 열심히 가르치겠어요. 제 에너지 낭비라 생각하고 언젠간 동서도 깨닫게 되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동서가 선물해준 립스틱을 건네받고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받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선물이라고 준 것이니 고맙다고 하고 받긴 받았지만요. 기분이 영 나빠서 가방에 대충 넣어놨죠. 그리고 저희가 일정이 있어서 다음날 다시 오기로 해서 먼저 일어나 가방을 챙겼는데요. 동서가 이번엔 제 가방을 보곤 비웃는 게 아니겠어요? 아, 형님, 설마 이 가방도 짝퉁이에요? 자꾸 이러면 곤란해요.
또 짝퉁 사시면 잡아갑니다. 현직 검사들이 다 제 동료였던 거 아시죠? 이 지랄하는 게 아니겠어요? 동서 주변에는 다들 변호사, 서방님도 변호사고요. 시아버지는 판사로 정년 퇴직하시고 변호사를 하셨다가 은퇴하셨고요. 어머님은 교수하시다가 그만두셨습니다. 저희 남편이 중견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저는 정말로 운이 좋게 이런 좋은 시댁을 만났어요. 이런 로열 패밀리에서 동서 눈에는 저만 직급이 낮아 보이니까 저지랄을 떠는 거죠. 제 직업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저를 하찮게 보는 겁니다. 동서가 자기 직업을 내세우며 저를 면박 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밟아야 할까 순간적으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뭐라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동서 뒤통수를 세게 치는 겁니다. 얼마나 세게 쳤는지 팍 하는 소리가 꽤 심하게 났었어요. 저희 어머님 절대로 그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화가 단단히 난 목소리로 동서를 훈계했고요. 너 어디서 까부니? 뭐 믿고 이렇게 설쳐? 오늘 하루 종일 네가 네 형님한테 하는 짓들 다 봤다. 어디 하는 짓들 뿐이야? 어디 싹섞이 형님을 빚고 와.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래? 나도 오늘 참을 만큼 참았어. 아까 너 집에 왔을 때 옷 때문에 접시 못 나른다고 할 때부터 내가 한마디 하고 싶었어. 네 형님이 네 밥이니? 어디 형님 무서운 줄 모르고 얄미운 행동을 해. 너 아주 혼나보고 싶어? 세상에, 저도 어머님의 이런 모습 처음 봅니다. 세상에 둘도 없을 좋은 시어머님이시잖아요. 동서가 저한테 한 행동을 보고 정말 화가 단단히 난 거예요. 동서가 어이없어 하면서 뒤통수를 만지작하고 있는데요. 서방님도 그런 어머님 행동을 말리거나 동서를 보듬어주지 않더군요. 다들 어머님의 행동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때 한마디를 더 덧붙였어요. 네가 얼마나 형님을 하찮게 보는지 알겠다. 그래서 네가 이러는 거지? 너는 검사 출신 변호사인데 네 형님은 계약직 출신의 정규직이라서 그게 만만하고 우스워서 그러는 거잖아. 이렇게 되기도 쉬운 줄 아니? 이런 이력 무시받을 노력 아니야. 네가 왜 사람을 직업으로 평가하고 상대하는지는 모르겠다만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네 형님 대기업 다니는 거 아니야? 네? 대기업 다니는 거 아니었어요? 분명히 저희가 작년부터 결혼 준비하면서 형님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규직 전환해서 지금 한 10년쯤 다니고 있다고요. 동서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기업 다니는 거 아니냐고 묻자 시어머니는 또박또박 제 직업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형님이 대기업에 오래 다녔던 건 맞는데 작년에 그만두고 다른 일 해. 네 형님 감정평가사야. 무슨 일 하는지는 알지? 연봉도 할 테고. 동서는 크게 놀라며 눈과 입까지 쩍 벌렸는데요. 그 입을 손으로 가리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저는요,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어요. 작년에 합격해서 인턴을 거치고 그 당시 감정평가사로 활약하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이런 꿈을 꾸게 될 줄은 몰랐어요. 원래는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저 그 회사 일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잘 다녀서 정년 퇴임하자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아버님과 서방님을 보면서 전문직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나이 들어서도 좋은 직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부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당시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보려다가 감정평가사라는 걸 알게 되었지요. 공인중개사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해야 했지만 좀 더 상위 자격증이고 제가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좋아해요.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그냥 사는 법이 없거든요. 제 평가가 누구한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감정평가사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증을 준비할 때에도 제 생활은 바뀐 게 없었어요. 회사도 다니고 있었고 애들도 돌봐야 했고 게다가 그때 시아버님도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서 아버님 병간호까지 해야 했어요. 어머님이 아버님 간호하시다가 어머님도 쓰러져서 제가 도맡았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죽어라 공부했었어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몇 년간 공부하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옆에서 남편이 좀 많이 알려주기도 했고요. 아버님께 법쪽 질문도 많이 하며 공부해 나갔습니다. 다행히 한 방에 시험을 통과했고요. 인턴까지 거쳐 34살에 온전히 제가 원하는 직업을 갖게 되었어요. 그 이후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더라고요. 재산에는 관심이 없던 시부모님께 전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게 해드렸어요. 제가 집을 추천해드렸거든요. 그 집이 시기를 잘 타 많이 올라갔고요. 그때서야 어머님께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좋은 집에서는 처음 살아봐. 네 시아버지 명예만 있지 공무원이라 버는 돈이 그저 그러하자니. 나도 월급을 받았지만 잘 모으진 못했어. 아이고 며느리 잘 둔 덕에 이런 집에 호강하며 사네. 나처럼 말년복 좋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어머님, 이제야 어머님 아버님께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은 것 같아서요. 저 정말 뿌듯해요. 저 지금까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 얘는 그게 무슨 말이야. 빚은 항상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솔직히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니?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네. 아유, 어머님도 참. 어머님이 한평생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셨으면서 이렇게 겸손하시기에요. 배고프고 아픈 시절에 어머님을 만나서 제가 참 배부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렇게나마 약소하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기뻐요. 어머님, 이 집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그때 제가 시댁집을 알아봐서 이사해 드렸고요. 그때 시동생도 결혼한다는 말이 나올 때라 제가 경매로 집을 싸게 사서 줬습니다. 동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 제가 해준 거라는 것은 몰랐나 봐요. 형이 돈 모아서 사준 걸로만 알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부분을 자세히 몰랐다고 하더라도 저희 부부에게서 나온 돈인데 그걸 당연히 여기더라고요. 아무튼 동서가 제 가방을 보고 짝퉁이 아니냐고 물을 때부터 저는 한마디도 못했는데 어머님이 더 화가 나셔서 동서한테 집 가지고 넘어지셨습니다. 너, 네 형님 그렇게 대할 거면 집 내놔라. 너 분명히 그 집 들어갈 때 집 마음에 든다고 좋아했었잖아. 그거 네 형님이 해준 거야. 사람이 도리가 있어야 하는 거다. 한국 사회는 나이가 있어서 좋은 데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딴 식으로 호랑말코 같은 행동을 하면 오늘처럼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알았어? 네, 죄송합니다, 어머님. 형님, 죄송해요. 제가 많이 불편하게 해드렸죠. 죄송합니다. 다신 까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큰애, 너도 그래. 전아래 동서가 까불면 참는 게 능사가 아니야. 아랫사람이 잘 모르면 윗사람으로서 가르쳐줘야지. 어떻게 피하기만 해? 그럼 더 무시당하는 거야. 참지 말고 네 할 말을 다 해. 그래야 네 체면 네 밥그릇 챙길 수 있는 거야. 어머님, 잘 알겠습니다. 동서, 다음부턴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아줘. 내가 어디 가서 무시받고 사는 사람 아니야. 대기업 다닐 때도 열심히 일해서 정규직 된 거고 회사 다니면서 야간 대학 다니면서 학벌도 높였어. 남들만큼 살려고 난 더 피나는 노력을 해야 했거든. 그래서 내가 이룬 것에 자부심이 많고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어. 누가 뭐래도 내가 내 인생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서가 나를 왜 무시하니? 어머님 말씀처럼 앞으로 동서가 나한테 함부로 대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네, 형님.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동서의 첫 명절은 사과로 끝이 났어요. 제가 저를 인정하고 있는데 누가 저를 무시하나요? 남들만큼 살기 위해 저도 얼마나 노력을 했다고요. 단순히 동서는 제가 제 나이 때 대학교 못 간 것부터 시작해서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계약직으로 시작했던 것, 그리고 자기보다 존경받지 못한 직업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 저를 무시했던 거죠. 그걸 어머님이 잘 간파하고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그날 동서를 잡으셨던 겁니다. 제가 정말 시댁복이 많아요. 남편보다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더 좋아하는 이유 이제 이해가 가시죠?
정말 참다운 어른이시고 저도 그 두 분처럼 올바른 생각과 너른 마음을 가지고 늙어갈 수 있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동서에게 당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동서를 벼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차피 서로 바빠서 가족 모임을 잘하지 않는 집안이라 자주자주 마주치진 않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동서가 무슨 일인지 명절이 지나고 얼마 뒤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동서년이 은근히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있죠. 제가 집안 경제에 이바지한 걸 보니 동서도 좀 이루고 싶은 게 있었나 봐요. 서방님이 변호사라 돈을 많이 벌긴 하지만 그 돈을 친정으로 빼돌리기는 눈치가 보이나 봅니다. 동서는 저를 만나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형님, 저희 부모님이 말이에요. 한평생 모으신 돈으로 저 검사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지금 좀 어렵게 사시고요. 저도 돈을 많이 벌어서 보답하고 싶었는데 제 월급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는데요. 시댁처럼 저희 부모님 살 집도 하나 점 찍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님 투자의 기업을 알려주셔도 좋고요. 저 진짜 잘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동선의 사정이 그렇게 어려워? 내가 받은 저평가 지역이 있긴 한데 투자할 돈은 있고 내가 전문 투자사가 아니라 현실과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그건 감안하고. 당연하죠, 형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지난날 제가 까불었던 거 다시 한번 사과 드릴게요. 앞으로 형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메일 주소 남겨놔. 내가 정리해서 보내줄게. 잘해보고 잘 되면 연락 줘. 내가 성심성의껏 도울게. 그럼 나 먼저 일이 있어서 일어날게. 저는 진짜 순진하게 같은 가족이니까 서로 상부상조하자는 의미로 제가 손윗사람이니 손윗사람답게 행동하자 싶어서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동서를 만나고 집에 가려다가 화장실에 들렸는데 동서가 화장실 칸 안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형님한테 시켰어. 형님이 메일로 정리해서 보내준다고 했거든. 바로 너한테 알려줄게. 그럼 네가 바로 그거 사? 그동안 내가 가라오케에서 너한테 빚진 게 한 몇 천은 되지. 내 담당한테 돈 준 것까지 이걸로 끝이야. 알았지? 세상에, 동서가 자신의 집을 팔아 저를 이용했네요. 게다가 동서는 가라오케를 밥 먹듯이 다녔나 봐요. 게다가 담당한테 돈까지 준 것 보니 제대로 빠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동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손으로 받아서 얼굴에 한 바가지를 뿌렸습니다. 너 같은 고약한 년은 매가약이야 이년아. 생각해보니까 동서 집 잘 사는 걸 내가 잊었어. 남편 놔두고 그런 곳을 드나들었어. 그리고 친구한테 빚 갚기 위해 날 이용해 먹고 내가 그걸 당해줄 것 같니? 너 같은 년이랑 우리 서방님은 어떻게 결혼했는지 과거로 돌아가 뜯어말리고 싶다. 서방님은 이런 것도 모르고 동서 너한테 엄청 잘해주던데 내가 낱낱이 밝혀줄 거야. 각오해. 어머, 형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남편이 사실 알면 저 끝장이에요, 진짜. 저 이혼이라고요. 제발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동서는 그 화장실 바닥에 무릎 꿇고 빌었어요. 역시 사람은 하나를 알면 전부를 안다고 하는 게 이런 건가 봐요. 사람 우습게 보고 나쁜 짓은 다 저지르고 다니는 거, 이거 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서방님도 알고 있었는지 그날 밤 엄청 둘이 싸웠다고 하네요. 이혼을 한 해 만에 했다고 동서가 다음날 전화 와서 시부모님께는 또 비밀로 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아마 시부모님이 동서의 비밀을 안다면 이번에는 뒤통수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형님, 제가 남편한테 정말 싹싹 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은 봐준대요. 제가 그런 가라오케는 다녔어도 불륜은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정말 떳떳하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형님한테 납작 엎드려 드릴 테니까 형님도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참, 우리 서방님도 사람 속 좋다. 나 같으면 바로 이혼일 텐데. 동서는 서방님한테 잘해야 돼. 그리고 지금 나한테 납작 엎드린다는 말이 시부모님한테는 비밀로 해달라는 말이지. 오케이, 알겠어. 내가 잘 접수할게. 그리고 내가 동서한테 소개해줬던 지역은 철회야. 아무튼 지켜보고 있을 거야.
동서의 비밀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 말을 잘 듣고 동서한테 대놓고 한 번만 더 까불면 확 그냥 다 까발릴 거라니까 엄청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그렇게 제 위신을 챙길 수 있었고요. 서방님도 매번 동서한테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동서가 꽉 잡혀 산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 동서 시댁에 오면 맨손으로 행주질 잘하고요. 아예 시댁에 올 때 편안한 옷을 입고 와서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어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동서가 보기 좋다고 칭찬해 주시는데 제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게 동서가 제 비위를 잘 맞춰주면 좋겠어요. 저의 웃지 못할 시댁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막대 먹은 동서가 있다면 초장의 기를 확 잡아놓으세요. 화이팅입니다.